안녕하세요. 최다운 변호사입니다. 내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 상담을 받아봤더니 다 하는 얘기가 다르다. 변호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뭘 물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변호사마다 솔루션이 다르지. 내 건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솔루션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봤을 ten 사안이 비슷해 보이는데 누구는 무죄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유죄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여기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그냥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누구는 합의를 해도 그럼 겨우 징역형만 면하는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케이스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이 저를 처음이자 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두 군데 들러보고 왔는데 혹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은 내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심급을 진행 중인데 이거 끝나면 다른 변호사를 좀 선임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든지 뭔가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 변호사님은 혹은 전에 선임했던 혹은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님은 본인의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통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이야. 그래가지고 빌미가 없어. 그런 경우라면 누구는 무죄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무죄 받기가 힘들다고 하고 그렇습니다라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거의 솔루션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건 비슷하다는 거지. 이거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럴 때는 빨리 합의를 해야 되고 요런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많이 안 해봤거나 이 사건을 그래서 모르니까 이 정도면 어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걸 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법원이 판단을 비슷하게 하니까 혹은 검찰이 판단을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을 내리는 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진단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냐? 정확히 나의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직장에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혹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전자에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혐의에 대해서 전과가 생겼을 때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아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혹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다 온갖 거를 다 퍼부어야 된다 혹은 이 정도는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라든지 그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강제추행이라고 칩시다. 똑같은 강제추행인데 손을 잡았다 라고 칩시다.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벌금형이니 뭐니 쫙 나오겠죠. 무죄도 있고 그렇겠지.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네. 손을 잡았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나랑의 관계 혹은 관계가 좀 어정쩡해. 사랑하는 사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장 사랑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관계를 또 보게 되겠죠. 내가 직장 상사인데 쟤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그게 다 달라. 그리고 또 이성인지 동성인지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런 것도 다를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잡아주느라고 그랬다든지 혹은 뭘 떨어뜨려서 닦아주려고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뭔가 몸을 비틀비틀 하다 거기를 이렇게 짚었다는 건지 뭔지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혹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공소사실에는
왼손으로 뭐 오른손을 만졌다, 잡았다, 뭐 움켜잡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정확한 전후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랑 똑같은데 왜 누구는 어떤 판결문을 들이밀면서 벌금형이 나온다고 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징역형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전에 전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동종 전과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주죠. 그리고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처분을 받았냐면 판사한테 이렇게 기소가 되고 나서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돼서 선고유예를 달라고 진짜 내가 봤을 때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의견서 넣고 다 했어. 그랬는데도 판사님이 선고유예 안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미 예전에 기소유예 한번 처분 받았잖아. 선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선처해달라고? 두 번은 없어. 이렇게 얘기 아예 대놓고 하시는 판사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 누구는 정말 이런 게 전과 할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전과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취합이 돼 있다면 아주 엉터리인 변호사 혹은 아주 희한한 특출난 진짜 상위 0.0000001%? 근데 그런 변호사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 판례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판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건데 여튼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솔루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맡아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주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연락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합의는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합의를 열심히 해준다든지 이거는 다 상황 변호사마다 수행함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진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변호사가 진단이 다 지네들 하는 얘기 다르더라라는 건 추상적으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냥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 만에 경찰이 왔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을 때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마다 하는 얘기 다 다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